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6월 전에 매수해라. 판교 옆 6억이 아파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양도세 이제 중과 완화 발표가 있었는데, 이 지역별로 좀 온도차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강남은 지금 버티기, 강북은 이제 매도하기 라는 기사 좀 가지고 와봤고요. 즉 서울 외곽 이 저렴한 주택부터 좀 매물이 조금 많아지고 있고, 강남은 여전히 이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오히려 더 강화됨으로써 매물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거래가 될 때는 매물 자체가 기회다 보니까 신고가가 다시 갱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 인수위가 다주택자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 동안만 이제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한강을 기점으로, 그죠? 정확히 한강을 기점으로 남북 간 좀 뚜렷한 온도차가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노원과 도봉, 뭐 강북 등 이 비강남권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호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강남권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본인 상황에 따라 좀 포지션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무주택자 분들은 늦어도 한 5월 저는 31일까지, 그죠? 5월 31일까지, 왜냐면 6월 1일이 보유세 부과일이니까 이때까지 이제 금매가 있으니까요. 금매를 최대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천만 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하게 뭐 매도의 목적이면 안 되고요. 근데 매도를 했으면은 더 좋은 지역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즉 갈아타기의 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즉 갈아타기.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도 사람에 따라 또 다를 건데,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 좀 보유세를 좀 버티기 어려우신 분들은 역시 이제 5월 31일까지 이제 매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거를 매도해야 되는지를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시장에 내놓는 게 좋다. 시간이 별로 없죠, 사실. 그래서 빨리 매도를 하고, 보유세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산, 보유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이게 약간 좀 상승 반전을 좀 했죠.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특히 용산, 서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좀 플러스로 좀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상을 했었지만 여전히 인수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제 개편한다라고 합니다. 부과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뭐 초과이익 환수제를 더 많이 걷겠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완화하겠다라는 거죠. 폐지를 하거나 완화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완화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거는 사업 기간에 이제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이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한 10% 정도 세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이제 금액에 따라 비율은 올라가는데요. 이 부담금 자체를 사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줄여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이제 부과율이 10%인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천만 원 초과가 아니라 한 1억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율 자체를 손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초안되는 금액 자체를 많이 낮춰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전문가도 뭐 비슷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0대 초반의 미혼 남성분께서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무주택자이시고 직장은 성남 판교 인근, 자본금은 이제 2억이 있고
신용은 1억 정도 더한다. 그래가지고 3억 정도 있다. 그래서 6억 이하로 경기도 광주 아파트를 보고 있고요. 여기가 괜찮을까요? 추가로 60대 후반 부모님이 도봉구 창동 일대 신축 빌라를 거주와 투자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을 기대해도 될까요? 그래서 자본금이 부족해서 아파트 매매는 불가능하다라고 사용해 주셨고요. 일단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광주 일대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본인 정도의 자본금이면은 6억 이하로서 이제 분당에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이제 재건축에 기대까지 볼 수 있는 한 투룸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설명드리겠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주소를 여기다 언급하진 않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이제 건축 허가 제한 구역 내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가 재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일단은 이제 창동이었고요. 부모님 사시는 데가 이제 창동이었는데, 창동 내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 건축 허가 제한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럼 건축 허가 제한이 뭐냐? 2021년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미선정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 자원 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가지고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는 거예요. 즉 이거죠. 향후에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즉 건축 허가 제한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여기를 재개발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친절하게 이렇게 지역 주소까지 번지까지 다 기술을 해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를 사실 우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런 빌라를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우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단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실거주 하실 거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 중에 도봉구 일대를 설명을 드려보면은 창 3동도 있고요. 방학 1구역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창 3동 구역 내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내가 매수를 할 적에 이렇게 끝에 있는 거를 사시는 것보다는 이 중간 쪽에 이렇게 있는 거를 사시는 게 나중에 구역이 지정이 그러니까 배제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100%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아마 변동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지역 중에 될 수 있으면 구축보다는 거주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신축급의 빌라를 매수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물론 이게 10년 내에 재개발이 된다라기보다는 향후에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됐을 때 그 시점부터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면은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직장이 정작이라고 하셨고요. 바로 위에가 이제 판교인데, 분당구 야파동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시면은요, 여기에 매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 3단지라던가 주공 4단지라던가 이런 단지들이 6억이 조금 넘는다거나 6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거주하고 투자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지 지분도 괜찮고 용적률도 낮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투자성도 높고 재건축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양도세 중과 완화 발표로 지역별 온도차가 있고요. 수도권 외곽은 매물이 많아지고 있고 강남권 핵심지는 오히려 매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을 착수를 했고요. 현행은 이제 3천만 원 초과인데 이거를 1억 40대 초반에 미혼 판교 직장인께서 이제 사연 주셨는데, 60대 후반 부모님은 건축 허가 제한 구역 내에 이제 빌라를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이제
아무런 신축 빌라를 사게 되면은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데 이제 건축 허가 제한 구역 내 빌라를 사게 되면은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담자분께서는 광주 일대 아파트보다는 6억 이하 분당 야탑동 아파트를 매수 추천드립니다. 전 여기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건축의 가능성이라든가 투자성을 좀 높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